대상승전 악재는 뻔한 레포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굴맨입니다.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고 질 높은 시황과 차트 분석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황 영상에서 사실 바로 71K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마운트 곡수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악재는 딱히 하락으로 전환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늘 있던 마운트 곡수 악재, 테더 악재, 뱅크런 악재 등등 겁주기형 악재인 만큼 그냥 딱 버티고 매수를 유지한다면 큰 상승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고 더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해봅시다. 가볍게 몇 가지 크립토 뉴스들을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운트 곡수가 오늘 약 14만 비트코인을 이체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꼼꼼히 봐야 됩니다. 마운트 곡수는 외부 지갑 주소로 14만 비트코인을 이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2014년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현재 지금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악재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있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마운트 곡수가 오늘 비트코인을 이체한 이유는 10월 채권자 상환 절차를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동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이 채권자 상환이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잘 보관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물량의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도하지 않고 장외거래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월에 되어서 어떻게 물량을 해소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름에 따라 트럼프가 가상화폐 보유액이 1천만 달러가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민코인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트럼프의 가상화폐 보유액이 1천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가상화폐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전히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더리움에 18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대선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의 판도를 가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시총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이 더 많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파이나 NFT 열풍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다만 예상보다 빠른 이더리움 ETF 승인은 대형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80조 원이 돌파한 만큼 이더리움도 그만큼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이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가 빠른 시일 내에 ETF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더리움 ETF를 투자하는 기간은 많을 것이며 시가총액이 오르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상위 밈코인들이 시총 75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밈코인 시장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도그위프엣, 플로키, 봉크 등 상위 6개 밈코인의 시가총액이 쏠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밈코인의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유동성이 조금만 공급되어도 가격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가상자산 생태계로 일반인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로 돈을 잃게 만드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만큼 밈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 상장 대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샘러 사이언티픽이 그 주인공인데요. 581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을 CEO가 밝혔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부터 한국 기업 넥슨까지 국가나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의 큰 기관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해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의 가상화폐 ETF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JP모건의 소식입니다. SEC가 대부분 가상화폐를 증권과 같이 취급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의회를 통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되면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출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탠더드 차티드에서는 내년 중 솔라나와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지표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짚어드릴 부분이 좀 있는데요. 70에서 71K 구간은 확실히 물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조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2K 구간대에는 매물대가 많고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승이 나와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뚫기 쉽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마운트 국스 악재로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생각보다 68 그리고 67K 구간이 매물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CVD 차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CVD 차트는 단순히 갈색, 보라색, 빨간색을 고래라고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가로 얼마나 많은 사이즈의 포지션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왜 매물대가 없는 것에 비해서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갈색, 보라색, 빨간색, 고래라고 불리는 규모의 시장가 매수가 많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악재로 인해서 공포로 하락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가로 긁어주면서 약간의 매물대와 함께 가격 방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종의 행보 구간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장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1K 위로 가거나 68K 밑으로 떨어져야지 청산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답은 결국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악재와 함께 68K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많았던 청산 물량을 전부 소화한 모습입니다. 다만 67K 밑으로는 청산 물량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차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저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고 상승으로 가기 이전에 보여주는 무난한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량들이 더 대기 중이고요. 텔레그램으로 제 실시간 포지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은 아마 제 포지션을 모두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 46비트의 포지션을 분할로 받았고요. 어제 상승이 한 번에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치지 않고 저는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하락이 나온다면 물량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표가 상당히 많이 과열되었습니다. 현재는 RSI를 비롯해서 많은 지표들이 어느 정도 식혀진 상황입니다. 현재 하락과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미치결만이 쌓인 상황입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미체결 약정이 붙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으로 포지션 물량이 모두 해소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보다 거래량이 계속 붙은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횡보 그리고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가격 변동과 거래량을 봤을 때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겨루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68K 구간을 지켜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락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빨리 깨고 65K 구간까지 빠르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곧 월봉 마감도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구간에서 월봉이 마감되어도 딱히 이상할 것은 없는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음전을 하려면 거의 15%를 빼야 되기 때문이죠. 잠깐의 마운트 국스라는 악재는 있었지만 하나의 해프닝 정도일 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시황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을 공유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격 변동이 확실히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비해 시세 하락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운트 국스 악재는 명백히 비트코인 단일적인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체결 약정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미체결 약정이 이전보다는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하게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가격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을 버텨주고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시 나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장 시작하면서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거의 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시작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큰 이슈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빠진 상황이고 별로 무빙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이더리움처럼 무난하게 월봉을 마감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지표 발표에 따라서 방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시황과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